이런 투자 상품을 만드는 곳에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 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연봉, 급여. 급여. 네, 뭐 다르겠지만. 네, 급여는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실제로 말씀드리면 이제 위쪽 투자 단계로 올라갈수록 급여는 올라가요. 왜냐면 이제 자산 관리는 그냥 부동산 업이긴 한데 뭐 펀드나 리츠 쪽으로 가면 사실 이제 금융업이잖아요. 금융 투자업이기 때문에 그 연봉 수준 자체도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부동산 펀드나 리츠 쪽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설립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네, 그리고 그 이제 기준이 내려갔죠. 사모펀드들도 이제 설립이 쉬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용사들이 이제 소규모 운용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 보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좋은 인력을 연봉을 더 줘서 데려가는 추세가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보다 연봉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회사 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부동산 펀드를 운용을 하다 보면 매각 차익이 생기잖아요. 매각 차익에 대한 보수도 실제로 그걸 인센티브로 향유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그쪽 이제 금융권 쪽으로 이제 투자 사이드로 가게 되면은 이제 급여가 웬만한 대기업 다니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대우를 또 받을 수 있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연봉 수준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연봉 수준이 높진 않지만 그런 이직의 기회를 통해서 연봉과 직책을 올려서 이제 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나 이럴 때는 한 회사만 보고 네. 정말 열심히 다녀서 내가 뭐 뼈를 여기서, 묻겠다. 임원까지 달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부동산 업계는 좀 이 상업용 부동산 업계는 이직에 대한 게 뭐 좀 약간 관대하다고 해야 되나 서로가 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분위기고 내가 가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면 이직을 해도 좋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선배님들도 그랬고 저도 이제 이직을 뭐 자발적 이직은 이제 한 3번 정도 했는데 뭐 이직할 때마다 이제 좋은 곳에 가면 이제 뭐 축하를 당연히 해주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뭐 속으로는 그렇죠. 부럽다. 나도 가고 싶은데 네가 먼저 가냐 뭐 약간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이직을 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처우를 받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축하해주는 경우가 사실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IFC에서 이제 좀 오랫동안 생활했어요. IFC가 이제 준공이 되기 1년 전부터 들어왔다가 준공이 된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IFC가 이제 AIG가 소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 브룩필드라는 곳으로 이제 매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각하는 것까지 이제 보고 왔는데 그 뒤에 이제 회사가 바뀌고 이제 좀 더 새로운 곳을 찾아서 이제 이직을 했는데 그곳이 너무 가까운 곳이어서 경쟁사여서 이제 나갈 때 좀 안 좋았지만 결국은 이제 다시 관계가 회복돼서 이제 잘 지내고 있습니다. 15년 차시죠. 네. 쭉 해오시면서 이런 거 참 매력있다 이런 거 있으세요? 부동산업이 매력적인 이유. 네. 부동산은 이제 저도 이제 취업 강의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 예. 부동산은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저희가 평생 살아가면서 부동산 계약 한 번쯤은 하잖아요. 뭐 전세를 하던 뭐 매매를 하던 뭐 어떻게 하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동산에 대한 계약 같은 걸 항상 하는 업무가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뭐 저도 이제 뭐 제가 뭐 전업 투자자나 뭐 그런 쪽까지는 되진 않지만 항상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기 때문에 네. 부동산이 중요하다 뭐 이제 그런 것들로 개인에 대한 재테크 부분에서도 이제 다른 직업보다 좀 강점이 있을 것 같고 자산 관리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을 경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자체를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뭐 계약도 해야 되고 사람도 채용해야 되고 뭐 인사, 총무, 재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내가 다 관리를 하면서 자산 관리 업무를 하게 되면 나중에 얘를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부동산이지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서 인건비는 얼마 쓰고 매출은 얼마 나서 순이익이 얼마 났습니다를 제가 분석하고 이걸 소유주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건 하나의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은 장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제 몸속에 이제 배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동산 자산 관리 업무나 투자 업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건물주면 엄청 잘 그렇죠. 내가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아직 건물을 못 사가지고 네. 이제 뭐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건물을 못 산다고 뭐 이제 푸념할 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계속 뭐 저도 뭐 이제 투자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보고 배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장점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건 좀 어렵다. 이런 건 조금 힘들었다. 지금까지 아, 하면서. 네. 그런 것도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업계에 계신 분들이 공감하는데 뭐 투자 업무도 이제 투자 자체도 사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아까 자산관리 업무 회사도 이런 투자 상품을 만드는 곳에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영업에 대한 애로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임대도 사실 그거잖아요. 완전 세일즈잖아요. 이제 네. 세일즈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근데 어떤 이제 비즈니스나 세일즈가 이제 바탕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꼭 스트레스라고 보지는 않지만 좀 넘어가면 이제 부동산을 자산 관리를 할 때는 컴플레인에 대한 대처 이것들이 굉장히 좀 이제 힘들죠. 이제 건물에서는 사실 비싼 관리비를 주고 이제 그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사람이 조그만 곳에 이제 뭐 모여 있다 보면 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고 예. 어떤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럴 때 그런 이제 컴플레인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 그게 이제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거꾸로는 또 이제 그게 또 자기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초년생 때는 힘들었던 거죠. 애로사항이 네. 있군요. 가서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저도 그 전 직장이 정동 빌딩에 있었습니다. 아, 네네네. 임차로 네. 이제 빌려서 쓰고 있는 네. 꽤 이제 몇 년간 썼었는데 네. 거기도 이제 관리하는 그쵸, 네.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이제 뭐 좀 협조를 구하려면 뭐가 안 되는 게 엄청 많아요. 네. 일단은 좀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이제 관리 측면에서 쉬우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업계 내부적인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제 펀드나 리츠를 만들면 이제 위탁 관리를 맡기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보통 평당 수수료로 돈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 평이면 만 평에 뭐 평당 5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걸 이제 보통 자산관리 수수료라고 하는데요. 이제 자산관리 수수료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지는 거죠. 예전에 뭐 제가 처음에 이제 업에 들어왔었을 때는 뭐 많은 데는 평당 1,500원에서 뭐 1,200원을 줬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많이 낮아져서 뭐 거의 평당 500원 수준이라는 정도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낮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그 안에 들어가는 인력을 줄이거나 아니면 인력의 경력이 낮은 사람을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서비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이건 이제 좀 안 좋은 점이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는데요. 네. 그런 기준들이 좀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뭐 네. 이 부동산과 관련된 업에서 네. 정말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우후죽순. 그러면 수요도 많아지겠죠. 네. 사실. 부동산업에서 일할 분들, 상업용 부동산의 네. 관리, PM, 네. LM 이쪽에서 좀 많이 인원을 충원할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사실 파이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나라에 보면. 뭐 수도권에 있는 빌딩 개수는 제한돼 있으니까요. 네. 뭐 그 정도면 사실 이렇게 너도나도 생겼을 때 좀 그렇게 단가가 낮아지는 문제 때문에 네. 전망 이렇게 밝다고만은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 빌딩도 이제 좀 업의 분류가 좀 나눠져요. 그런 대형 빌딩들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사실 몇 개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빌딩을 하는 이제 자산관리 회사 군들이 또 좀 이렇게 또 좀 부류가 좀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사들이 생길 수 있는 기반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이거를 하기 위한 이제 기본 기반이 어떤 빌딩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자산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형 빌딩에 대한 영업을 처음부터 해서 그걸 따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회사가 이제 커져야 되는데 작은 회사들은 이제 작은 회사의 물건들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회사들이 더 많이 생기진 않아요. 이 회사에서 사람을 늘려서 더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수수료가 낮아지는 거고 그리고 거꾸로 이제 그 빌딩들이 이제 한정돼 있긴 한데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개발 자체가 이제 작은 규모였는데 요즘에 이제 복합 개발이어가지고 대형화가 되거든요. 자, 강남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빌딩 같은 데 저도 이제 막 수요 조사로 뭐 임대가 조사로 이제 빌딩을 막 돌아다녀 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빌딩을 자산 관리하는 회사들이 이제 뭐 아버님의 아들의 회사 뭐 이런 좀 비전문적인 회사들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작은 규모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규모가 이제 10,000평, 20,000평 넘어가면 전문적인 곳에 맡기고 내가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잘하는 걸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수요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제 부동산 개발 쪽이 점점 대형화되면 자산 관리 회사들에서 좀 필요로 하는 인력들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막 생길 수는 없는 거군요. 네, 막 생겼으면 저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생각보다 그 진입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주요 고객층이 법인이 더 많겠죠. 네, 개인보다는. 대부분 이제 법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부동산 펀드나 리츠를 만드는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그걸 이제 위탁 운영을 맡기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는 이제 부동산 개발 회사 소속입니다. 이제 부동산 이제 개발 프로젝트에 소속으로 되어 있고, 이걸 나중에 위탁 운영을 맡기지 않고 저희는 이제 직접 운영을 하려는 이제 목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개발 기관이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발 전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엄청 크던데 그거? 네, 엄청 크죠. 네. 그거 관리도 가능하신 네, 회사군요. 네,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큰 회사네요.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네. 그 안에 이제 빌딩을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시설이나 미화 보안 그런 인력들도 굉장히 많고, 예. 그 위에 이제 정말 PM이나 자산 관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걸 위해서 이제 임대를 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빌딩이 하나 이제 뭐 생김으로써 이제 고용 창출도 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뭐 직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저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네.